이렇게 고혈압 약물 병역요법이 더 권고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시행된 여러 연구 결과 표준영장 단독요법 대비 2제 병역요법, 3제 병역요법이 더 빨리 혈압 조절이 되고 혈압 조절 목표를 더 잘 달성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할 경우 혈압 복용의 수능도도 더 좋고 장기적으로는 혈압 조절이 더 잘 되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4제 병용요법까지 연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4중주 연구, 쿼텟 연구입니다. 쿼텟 연구는 4중 알약인 일베스탄 37.5mg, 암로디핀 1.25mg, 인다파마이드 0.625mg, 비소프롤롤 2.5mg가 함유된 단일 지형 약제와 단독요법인 일베스탄 150mg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1차 결과는 12주차 unattended AOBP의 차이를 봤었는데요. 연구 결과 4중 알약 복합요법이 수축기 혈압으로는 대조군에 비해 약 7mHg 더 낮았고 혈압 조절률도 4중 알약 복합요법을 한 군에서 76%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조군인 58%에 비하면 현저히 좋은 효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다행히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에서 보고된 혈압을 보면 4중 알약 단일요법을 사용한 경우 비교적 단시간 내에 혈압 조절이 되었고 꾸준하게 혈압이 더 잘 조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주까지 추가 혈압 약물 복용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4중 알약을 먹은 경우에는 15%만이 다른 추가 약이 필요하였지만은 단일 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40% 가까이 추가 약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추적 관찰을 해서 1년 가까이 된 뒤에도 4중 알약 단일 제형제제를 먹은 경우에는 80% 가까이 그 4중 알약 하나만이 필요했는데 일베스탄 단일 제형을 먹을 경우에는 57.3%만이 한 가지 약이 필요했고 그 외에 대부분의 40% 가까운 분들이 추가 약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2022년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직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요약문이 공개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인구의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권고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최소 2년마다 혈압 측정을 하고 고위험군은 매 1년마다 혈압 측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료실 혈압과 상응되는 혈압으로는 24시간 활동 혈압 일일 평균 혈압으로는 진료실 혈압 140과 대응되는 것이 130을, 주간 평균 혈압으로는 135를 대응되게 했고 가정 혈압으로는 135를 진료실 혈압 140에 대응되게 제시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혈압의 정의를 명쾌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고혈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혈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지 140에 90이냐, 130에 80이냐를 가지고 논할 수 있을까요? 고혈압 학회에서 상당히 명쾌한 고혈압 지침의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역치 이상의 혈압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혈압 학회의 정의를 보면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10년 위험도가 10% 이상인 경우의 혈압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엄격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혈압의 정의나 기준을 일반적으로는 140에 90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혈압학회의 경우에는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스프린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봤을 때
10년, 10년, 간 질환 위험도가 10% 이상인 고위험 고혈압의 경우에는 130에 80이 넘었을 때 혈압 조절을 하면 10년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고혈압의 기준을 130에 80 미만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의를 보면 앞으로 혈압 조절을 하는 더 좋은 약이 개발되고 그 약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약물 치료의 효과인 고혈압의 장기 합병증인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혈관 사망을 줄이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고 그 약제의 효과가 더 좋아서 부작용도 적다면 혈압의 기준이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고혈압학회에서는 더 강화된 목표 혈압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140에 90을 목표 혈압으로 보여주었지만은 고위험도 고혈압과 고위험도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고혈압 합병증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도 130에 80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알부민뇨나 당뇨병 동반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도 130에 80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뇌졸중, 특히 열공성 뇌경색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도 130에 80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고려할 점은 140에 90 미만은 권고와 근거 수준이 1A 또는 1B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고위험도 고혈압이나 고위험도 당뇨병에 제시한 130에 80의 경우에는 2AB 또는 당뇨병이 동반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고혈압 목표는 2BC처럼 140에 90보다는 약간 권고와 근거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더 강화된 목표 혈압을 제시하게 된 근거로 스프린트 연구와 스텝 연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의 정의에서 보면 연령, 가족력, 흡연,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을 제시하였는데 당뇨병 전단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적 심혈관 질환 및 콩팥 질환으로는 만성 콩팥병 상비도 임상적 심혈관 질환 및 콩팥 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고 뇌동맥 확장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증상 장기 손상의 정의로 뇌실질주의 백질의 고강도 신호나 미세출혈, 무증상 뇌경색이 여기 포함이 되었고 자심실 비대와 알부민뇨, CT 안지오나 소노에서 발견된 죽상병허가반, 그리고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에서 발견된 18m/s 이상의 맥파 전달 속도,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가 400 이상, 또 무증상 장기 손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배기고혈압과 가면고혈압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였는데 특히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약물 치료 중이면서도 배기고혈압이 있어서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 또는 가면고혈압이라서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를 정의해서 적극적 강압치료의 효과와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신기능 평가는 전통적으로 크레아티닌 검사에서 추정된 값을 사용해 왔었는데 크레아틴에 의해서 추정된 값은 환자의 고령이나 또는 근육량에 따라서 또는 영양 상태에 따라서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근육량이 많거나 적거나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할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신기능 평가를 위해서 시스타틴 C를 활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고령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고위험군에 국한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즉,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지속성 개선을 위해 하루 한 번 투약 및 단일 지연 복합제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38세 남성 박씨입니다. 이분은 피로 때문에 진료를 받았고 비만하면서 야식으로 치킨, 콜라 등을 많이 드셨습니다. 비만하고 복부 비만도 있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정도 있는데 혈압이 136에 87 정도였는데
미세 알부민료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는 박 씨의 피로가 비만과 수면무호흡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야식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활동량 증가를 위해서 서서 일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활동량 증가와 유산소 운동을 교육하였습니다. 진료실 혈압을 보면 136에 87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심장협회 기준으로는 1단계 고혈압에 해당이 되지만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학회 기준으로 보면 고혈압 전 단계나 높은 정상혈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연구 결과 대한민국 성인의 경우 20, 30대에서도 혈압이 130에 80 이상이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더 올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1단계 고혈압 130에서 139 사이, 80에서 89 사이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남녀 각각 25에서 27% 증가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때 박상민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발표된 연구 결과로 자마에 실렸었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발표된 중국인 대상 연구에서는 고혈압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CVD 및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혈압이 45세 이전에 발병할 경우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위험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2.26 증가하고 올코즈 모탈리티도 2.59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에서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 위험이 1.13이고 올코즈 모탈리티 발생 위험이 1.29인 것에 비한다면 고혈압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CVD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그와 함께 진료실 혈압보다 가정혈압과 활동혈압 증가에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오피스 BP의 증가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 증가보다는 호흡 BP의 증가에 따른 심혈관계 발생 위험도가 더 높고 특히 24시간 활동혈압 중에 나이트 BP의 경우에는 제일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정혈압 측정으로 진단된 가면고혈압이 뇌졸중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료실에서도 혈압이 높은 서스테인드 하이퍼텐전만큼 마스크드 하이퍼텐전도 장기적으로는 뇌졸중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혈압과 진료실 혈압, 24시간 활동혈압과 자심질 질량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심혈관 질환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심실 질량과 제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일주일 평균 가정혈압이었습니다. 3번 방문한 오피스 BP와 24시간 활동혈압보다 일주 평균 호흡 BP가 자심실 질량과 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이는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증내 1번 환자는 가면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정혈압을 반드시 측정해야 됩니다. 9일간 측정한 가정혈압 맥박과 맥박수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보시면 혈압은 170에 90, 120에 90, 160에 85, 110에 75처럼 전체적으로는 혈압이 조금 높은 듯 하지만 상당히 큰 편차, 변동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박수도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7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큰 변동폭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보면 평균은 137인데 표준 편차가 24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맥박수도 평균은 79인데 표준 편차가 7.9로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려할 점은 가정혈압 측정에서도 처음 측정한 날에는 수진제가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첫째 날의 측정지는 분석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이 환자의 가정혈압을 측정한 결과 평균값은 137에 79였습니다. 가정혈압 평균값으로 137에 79는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고혈압을 만족하는 결과입니다.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평균값 외에 표준검차 값에서 볼 수 있는 변동성의 의미입니다. 이 환자는 아침 혈압,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137이었지만 표준 편차가 24로 상당히 높은 변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우는 아침 고혈압이 있음과 함께 높은 혈압 변동성을 보여주었고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로 봤을 때 변동성이 높다는 기준은 약 변동폭 표준 편차가 10 이상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박수의 경우도 평균이 79로 비교적 가정에서 측정한 맥박수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맥박수의 표준 편차도 7.9로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평균치로도 이분은 고혈압이지만은 특히 같은 평균값을 보이는 다른 분에 비해서 변동성, 특히 혈압 변동성과 맥박 변동성 둘 다 높기 때문에 이분은 같은 평균 혈압을 가진 분보다도 더 높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목표 혈압은 이분이 알부민료가 동반된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130에 80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주치의는 이분이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학회 기준으로도 고혈압임을 진단하였고 고혈압과 그에 따른 장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고 특히 이분은 장기 손상을 동반된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ARB 플러스 CCB 단일 제형 복합제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와 함께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제를 저녁 또는 밤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혈압 조절율과 순응도를 더 높이는 방법이고 24시간 혈압 조절을 더 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수면무호흡증 관리가 고혈압 치료에도 중요하므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도 항상 강조가 필요합니다.